매물대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upply Demand Zone입니다. 이 개념은 해외 트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표적인 가격 형성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소비자 권장 가격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공장이 모두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려는 사람, 즉 매수가 많고 매도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수와 매도를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보았을 때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지, 매도, 공급 물량이 많은지를 보고 근거를 통해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차트 분석이죠. 수요와 공급을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배울 매물대의 개념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일정 수준에 접근하면 움직임이 더디어지거나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구간을 매물대라고 하죠.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구간을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포인트는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지만 그 결정 주체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방향을 만들 수 없고 돈이 많은 세력만이 차트의 움직임, 즉 방향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의 움직임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매물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매물대의 개념은 과거의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보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격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는 세력들이 매수한 구간, 혹은 개미들의 시체, 혹은 평단가들이 모여있는 구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죠. 매물대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upply Demand Zone입니다. 이 개념은 해외 트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일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구간을 찾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매수가 많았으니 상승하였구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방향은 세력이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세력이 진입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결정했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에 편승을 하면 되는데요. 이 서플라이 디맨드 존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 전환이 되어서 쭉 상승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 구간에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상승이 시작되고 나온 음봉을 박스로 그어주시면 이 구간을 바로 매물대, 즉 서플라이 디맨드 존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고 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해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물대를 구한 방법은 오더블럭이 있는데요. 오더블럭은 장악형 캔들이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 기존 캔들이 오더블럭이 됩니다. 만약에 연속해서 장악형 캔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캔들의 이전 캔들이 오더블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궁금해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캔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모두가 오더블럭이라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신뢰 있는 오더블럭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하락이 쭉 나오는 경우에 이 구간에서 나온 오더블럭은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오더블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오더블럭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오더블럭을 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더블럭을 그으실 때는 꼬리를 포함하지 않고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더블럭을 그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매물대 지표를 이용해서 보면
비슷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분들이 쉽게 매물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VP, VR 매물대 지표인데요. 이것은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를 눌러주시고 VR, VP라고 쳐주시면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왼쪽 상단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POC를 꺼주시고 인풋에서 로우 사이즈를 600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보기 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볼록 튀어나온 이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은 전부 다 매물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세력이 진입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가나 시체가 많은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매물대에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지지나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물대 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주 있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물대를 사용할 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큰 상승을 만들어준 구간, 즉 세력들이 개입된 구간 근처의 매물대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과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의 매물대를 2개 다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세력이 진입한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조금 더 유력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빠르게 내려오면 긴 호흡으로 홀딩을 해주시면 되고 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단기적인 수익만 먹고 빠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이 매물대에 빠르게 도달했을 때는 긴 호흡의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간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나서 내려오는 매물대는 깨질 수가 있으니 단기적인 매매만 해주면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하락해서 매물대가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재활용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달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1시간, 4시간, 15분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분봉에서든 다 매물대를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 프레임에서는 긴 호흡으로 홀딩을 할 수가 있고 작은 프레임에서는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대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었을 때 이 786 레벨과 만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면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물대를 구하거나 볼 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앞서 설명한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원리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의 바이블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